자, 그리고 우리 왜 안 좋은 소문 나는 이런 건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왠지 귀신 목격담, 그러니까 뭐 심령 스팟이라고 하는 저기 좀 귀신 나오고 귀신을 봤다 하는 그런 건물들. 우리 홍 박사님이 있잖아요. 자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저는 이제 그런 스팟들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응암동 아시죠? 응암동. 네, 응암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응암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한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여자 귀신을 봤다. 표정 안 좋아. 여자 귀신을 봤다. 네. 계속 목격이 된 거야? 네. 여기 거기에 이제 귀신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좀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조작이 많으니까 그렇지. 실은 뭐 곤지암도 그 사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쿠팡 물류센터로 바뀌었거든요. 곤지암이 허물어지고 물류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 가보지도 못하고. 네, 뭐 그런 곳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그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더라. 근데 흔한 패턴이잖아요. 이런 그쵸, 이야기가. 그쵸. 귀신을 봤다더라, 사건 사고가 많았다더라. 이게 흔한 패턴이잖아요. 그 건물이 알고 봤더니 1992년에 지어진 거예요. 1992년에 지어져가지고 뭔가 이제 20년. 그런 소문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이런 게 아주 막 유행하거나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SNS를 타고 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포 마니아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그런 곳이 있다더라. 거기에서 살던 세입자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1992년 그때부터 한 몇 년간. 그런데 2002년에 그 건물을 보수공사를 하려고 업자들이 이제 지하실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봤나 보다. 그러다가 지하실 하니까. 네, 그러다가 안매장돼 있는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아 실제. 실제로. 실제 사건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여자 누구냐? 것 같아. 응암동. 아, 응암동 뭐, 이게 뭐 들은 응암동 것 괴담으로 같아. 진짜 유명한 이야기. 들은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1992년에 지어졌잖아요. 2002년에 이제 안매장된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10년 가량 그 세입자들이 14명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죽었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자살, 병사, 교통사고. 근데 아, 다 젊은 사람들.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네. 습하시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냥 괴담처럼만 떠돌았는데 경찰들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봤더니 6명이 실제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고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병 때문에 죽는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쭉 10년간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인터뷰에서는 6명이 죽은 것과 이 여성의 시체가 나온 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이상하고 찜찜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체를 발견하고 한 달 후에 범인을 잡았어요. 여성을 죽인 범인. 네, 잡았어요. 그 지하실이 원래 스웨터 공장이었대요. 스웨터. 네, 건물 그 지하실에 스웨터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운영하던 남성이 범인이었는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러 온 여자를 1997년에 죽인 거예요. 그러고 안매장을 하고 자신이 이제 거길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때 1997년 이후로 귀신이 목격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사건이 완전 밝혀지고 나니까 네티즌들과 그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게 귀신의 원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흉가 혹은 뭐 사고 건물 중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응암동 괴담이 다른 곳은 뭐 사실은 카더라더라. 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더라. 이런데 응암동의 요 건물도 설마 그런 일이 진짜겠어라고 하던 게 진짜로 밝혀진 거예요. 그건 이제 실체가 진짜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그 남성이 처음에 그 빗독촉하러 온 여성을 살해를 하고 네. 묻었고 그 남성은 그 한 사람만 해친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그 다 혼자서 다 연쇄 살해를 한 건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죠.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게. 아니 그래서 젊은 여성이 자꾸 죽는다 그래서. 아니 네. 그 이후로 거기 살았던 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계속 연쇄 살해를 한 건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귀신의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는 건 그 귀신의 원한이 뭔가 지하에서부터 이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나쁜 기운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제로 이게 TV에서 취재도 했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살아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취재를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급사를 한 거예요. 되게 젊은 사람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가
그래서 가족들도 갑자기 너무 황망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살았던 사람들도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 자신들이 봤던 게 들었던 소리 이런 것들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유가 있었다. 네, 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게 진짜 현실 공포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응암동 괴담이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고 하는 이유가 실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네. 실제로 귀신이 발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화제가 되는 사건이 됐거든요.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있고 네, 일단은 네. 뭐 다시 귀신은 안 나오고 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체를 치웠으니까 뭐 건물주만 힘들잖아. 자기 건물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고. 이제 그러니까요. 원한이 소문 해결돼서 언제 안 죽겠지 뭐. 아. 시체를 치웠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일본도 뭐 자살하는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예.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고 건물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아주 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고 건물만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검색해서 이게 사고 건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고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직전 세입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는가 하면 개인 정보도 있고. 어떤 아르바이트가 그 있는가 하면 고지 의무가 있어요. 네. 아, 사고 건물에서 3개월 동안만 살아보는- 사는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쁜 기운이 있나. 네. 그래서 그 사고 건물이 굉장히 이제 싸게 이제 네. 하겠죠. 그 거의 뭐 헐값에 사서 조회를 했을 때 사고 건물로 등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직전에 죽은 사람 이후에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살아보고 누군가가 살아있던 괜찮다. 사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게 이제 그게 뭔가 기준이 있군요. 네, 네.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전에 소개해준 책 중에 그런 거 있지 그 않았어요? 책은 비슷한 예. 얘기 듣긴 어떤 한 들었어. 무명 개그맨이 맞아, 자기가 맞아, 뜨기 맞아.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런 사고 건물만 살고 일부러 후기를 이제 아, 책으로 네. 낸 그런 어. 경우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정말 일거양득의 개꿀. 아르바이트. 네, 진짜. 안 취재도 하고, 무서우세요? 네. 안 무서우세요? 취재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무서워하진 않으니까. 저는 너무 무서울 것 한번 같은데 가보고 싶다. 거기 보면 너무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취재하면 되지 이렇게 네. 잘 기록해놓고. 그래서 이 응암동 괴담도 그렇게 실체 없는 이상 현상이었던 것들이 실체를 가지게 된 네. 알고 봤더니 더 무서운 그런 괴담 중에 그러네요. 하나인 거죠. 거의 인증을 받았네. 네, 진짜로. 그다음에 또 하나 괴담을 이야기하자면 자유로 귀신 이야기 아시죠? 오. 그거는 알죠, 좀 알죠. 익숙하네요.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자유로에 달리다 보면 어떤 여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차를 그쵸. 세워달라고 하는데 세우면 안 된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 같아서 밤에 무슨 선글라스지 하면서 다가가다 보면 눈이 없다. 눈이 뻥 뚫려 있다. 머리가 긴 여자다. 그 웹툰도 유명했잖아요. 네네 자유로 귀신. 근데 이 자유로 귀신이 정체가 밝혀졌다. 뭐 이렇게 오. 화제가 됐던 적이 진짜요? 있었어요. 누구냐? 가수 김태원 씨다. 아 이건 웃기다. 네. 아, 그분이 일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마치. 또 비실비실거리니까. 네, 그래서 밤중에 그 선글라스 자유로 끼고. 그 근처를 많이 돌아다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태원 씨가 자유로 귀신의 실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자유로 귀신 이야기는 그 자유로를 많이 다니는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운전자들이 화물차 운전자들이거든요. 그렇지 계속 네.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런 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정작 그 사람들은 계속 다니던 사람들은 그런데 자유로 괴담이라면 우리는 알고 있어. 괴담. 아, 이야기를 귀신은 한 모르고 괴담은 네. 한다. 그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만 떠도는 괴담이 따로 있어요. 자유로에 얽힌. 또 전문직들은 다르구나. 뭔가 하면 그 화물차 이제 보면 택배 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차도 네, 있고 컨테이너 뭐. 차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유로를 이렇게 쭉 달리다가 어떤 운전자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세우고 풀숲에 들어가서 분류를 보고. 네. 풀도 없는데. 근데 자기 차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오. 그 키가 꽂힌 채로 있었구나. 그 급하니까 뒤에 바로- 화물칸, 바로 아. 뛰어내렸겠지. 화물칸에 그게 아 뒤에 화물칸이 짐칸에 네, 이 소리가. 네. 아 네. 뒤에. 그래서 아씨. 막 가봤더니 화물칸을 열어봤대요. 네. 근데 어떤 이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상자가 되게 축축한 상자인 거예요. 내가 싫지 않은 없었던 상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열지 마, 안 본 것 같은 상자인데 그냥 그런 축축한 상자. 상자가 열지 그냥 가 그냥 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화물 주소에 맞는지 스캔을 해보면 정보가 뜨질 않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나는 20개의 상자밖에 안 실었는데 21번째 상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물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상자를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렇지. 괴담이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죽여. 가끔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호기심이 사람을 죽여. 버리라. 바로 그냥 길에 버리고 열지 말고. 바로 가야 된다. 버리는 네. 건 괜찮구나. 축축한데 비린내가 엄청 심하게 나는 아, 상자래요. 싫어. 되게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 비린내가 피비린내 같은. 생선 비린내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자가 보이면 바로 버리고 가야 된다. 이게 괴담 중에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특히 이제 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타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교대. 네. 교대 근무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일도 좀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타고 가다가 또 이제 갓길에 세우고 뭔가 이렇게 화장실에 간다거나 2명이서 같이 내려가지고 한 운전자가 이제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차에 탁 탔는데 옆자리 조수석에 있던 사람도 타가지고 아우 나 너무 피곤하니까 잘래 하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그래. 조수석 사람이 야 너 왜 나 안 태우고 그냥 가 아이씨. 라고 해서 봤더니 담요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푹 꺼져서 다행이다. 그때도 네. 풀었으면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담요에 사람이 칼을 들고 덤벼들면 진짜 무서울 텐데. 이게 이제 어. 그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환영을 받. 그 자유로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님들만 사이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괴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로 귀신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자유로 귀신은 진짜 누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건데 우리 자유로 괴담은 진짜다. 왜냐하면 경험했던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네. 특히 그 상자는 자유로로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대요. 택배면 택배, 아니면 뭐 무슨 뭐 식품을 나르는 화물차면 화물차, 어떤 물품이건 상관없이 딱 그 정형화된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예. 그 박스가 딱 놓여 있대요. 혹은 내가 세우질 않더라도 뒤에 짐칸에서 계속 소리나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세워서 짐칸을 확인하면 그런 박스가 그 박스가 놓여 있는 거죠. 있다. 네. 아 누군가는 분명히 열어봤을 텐데. 못 참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덜 무섭게 생각하려면 약간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마약 뭔가 그런 거 네. 운송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그런 거를 몰래 운송하기 위해서 뭐, 썩은 생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런 거. 뭐 네. 냄새는 모르겠어. 이걸 냄새는. 더 무서운 걸로 만약에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장기?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 차에 실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박스 수도 있는 여러 거죠. 개로 만들어서 이제 네. 다 실는 거지. 아. 한 개씩 한 개씩 그래서 나눠서. 자유로에 갈 때 귀신만 신경 쓰시지 말고 자유로 트렁크. 괴담 이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 거의 처음 들으시 자유로 잘 안 다녀서 다행이네요. 거니까 자유로를 달리실 일이 있으시면 그 자유로 쭉 달리다 보면 불이 되게 막 잘 들어와 있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저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수록 도로는 되게 넓은데 가로등이 좀 잘 없어가지고 엄청 어두운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나 좀 자연스럽게 저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때 요 자유로 괴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또 남다른 또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네. 트렁크를 조심해야 오싹한. 되겠네. 트렁크. 트렁크도. 네. 근데 자유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농담으로 이렇게 약간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끔 근데 내비가 엉뚱하게 막 길 안내를 할 때 있다고 그렇죠.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바닷가로 막 들어가라고. 근데 막 그게 막 절벽으로 향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산 속으로 막 향하게 한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러면 이게 뭐 기계 고장을 탓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내비대로 막 갔더니 절벽이었어. 어. 그 앞에서 딱 멈췄더니 내비가 아깝다. 그 얘기. 네. 유명한 이야기죠. 제 내비는 업그레이드 차 내장 내비는 네.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SD 카드. 근데 네. 그게 업그레이드 안 되면 정말 산속을 달리고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죠. 바다 위를 달리고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다리가 생겼고 도로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니까. 영상으로 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예, 그런 게 요즘 뭐 팀앱이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는데 하니까. 실시간으로 하는데 옛날 내비는 지도를 업그레이드 안 옛날에 해주면 막 카드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꽂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맵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리고 넣어주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길 못 찾고 막. 그렇죠. 나는 내빈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공포스러운 얘기 저도 이거 뭐냐면 비가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동부간선도로는 비가 어느 일정 수준 오면 길을 다 막아버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해놔요. 침수의 예, 위험 침수에 때문에. 있으니까 가다가 물에 빠지면 다 잠기니까. 네. 그러면 내비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차가 안 다니잖아요. 네. 그 구간이 녹색 구간으로 딱 뜨는 거야. 야, 원활하다고? 거기로 원활하다고 가라고. 거기로 가라고. 근데 야, 문제는 뭐냐면 그러네. 아니 침수 구간이라서 막아놨으면 이게 실시간 맵이잖아. 티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면 침수 구간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 무조건 거기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데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그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는 한 번 잘못 빠지면 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비한테 의존하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계속 처음 가보는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짜 가는 시간이 1시간 나왔거든요. 4시간 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돌다가 왜냐면 너무했다. 가는 길마다 얘가 가는 길마다 뚫리는 길을 원활한 길을 알려주는데 그 원활한 길은 다 침수 기간이야. 돌아 와. 그쪽으로 또 가고. 오. 돌아 그쪽으로 또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비를 믿고 못 가고 그냥 그 있잖아요. 또 표지판 보고 차들이 다니는 길로만 해서 진짜 막히는 길로만 온 거. 차들이 다니는 길로만 해서 와서 집에 10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들어간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비 회사에서 이거는 그 내비에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수 기간이 있는 구간에는 침수 표시를 해주고 다른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내비가 아니라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반영되도록 정보를 제공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내비 실시간으로 그렇게 정보가 빨리빨리 제공이 안 되나 봐요. 계속 막히는 계속. 예, 저는 자기 일만 하고 내비까지는 신경 안 쓰는. 안 쓰는 거지. 내가 왜 뭐 그걸 해? 나만 그런 거 느꼈나?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럴 거 현실에 딱 있을 법한 이런 무서운 상황이네요. 와, 혼자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은 점점 12시에 가까워 가니까.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신 거죠? 네. 혼자 운전해서 다행이지. 옆에 와이프 계셨으면 진짜 장난. 완전 진짜 최고의 공포. 근데 아니, 요즘 너무 내비에 의존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몰라요. 외워서 다니시지 예전엔 다 않으시잖아요. 자기 길 맞아요. 외우고 아니면 표지판 잘 보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은 것도 사실 모르는 거야. 맞아요. 네. 옛날에 어떻게 지도 보면서 그렇게 전국을 다녔을까요? 맞아요. 다 외우고 다니고. 표지판 열심히 보고 막 그랬는데. 내비 이야기 나와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예. 마무리를 하는 겸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보면 괴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네? 한 몇 년 전 괴담이야. 한 뭐 10몇 년 전 괴담이야. 되게 오래된 괴담들이 재생산되거나 재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자유로 귀신 괴담도 맞아요. 엄청 뭐 옛날 괴담이잖아요. 왜 오늘날에는 신규 괴담이 생기지 않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네. 우리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범죄로 미스테리가 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가 발전하면서 네. 수사 기술로 인해 웬만한 미스테리가 다 풀려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새로운 괴담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CCTV와 그리고 또 뭐 차의 이런 블랙박스 거. 때문에. 맞아, 너무 많아.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 와 진짜 무서웠겠네 이렇게 되는데 내가 택시에 어떤 여성 손님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공동묘지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비 보여줘. 내비 아니 기록. 내비래 그거. 뭐, 블랙박스. 그다음에 뭐. 이제는 다 있어. 이제는 증거를 CCTV. 보여달라고 맞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너 거짓말하지 마. 옛날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맞아. 지금 이제 증거가 어디? 그럼 블랙박스 그때 보여줘봐. CCTV 보여줘봐. 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해하고 뭔가 새로운 내가 괴담을 만들어내고 전하고 했던 것들의 낭만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나는 맞아요. 저희가 공포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공포 추리 범죄 소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럼 요즘은 그러면 반면에 그런 괴담은 없어진 반면에 그런 전자기기나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괴담들이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주원 같은 것들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왔듯이. 착신아리. 그렇기도 하고 그 두 분 다 그것도 너무 옛날 영화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업데이트가 네. 안 됐네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과 관련한 괴담이 많아요. 그렇지. 사람이 제일 무섭. 아 귀신이 아니고 범죄적인 무서움. 실제 사람이 주는 무서움. 음. 어떤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분이 악성 민원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인데 진짜 무서워. 이분이 번호표도 안 뽑고 와서 뭐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번호표 뽑고 오시라고 이 공무원이 주민센터 직원이 뽑고 오시라고 근데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사망한 딸의 인감을 때려 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사망한 사람의 인감을 때리면 그 자체가 범죄래요.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래요. 어차피 그걸 도용이 뭐 되는 네. 어디 그래서 이상한 데 쓸 거니까. 네. 그걸 설명을 했대요.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딸 걸 내가 뗀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시라고 아유, 저런. 이렇게 했더니 이 노인분이 내가 너 꼭 죽인다 하고 저주라고 하셨구나. 간 거예요. 무서워. 근데 뭐 그때는 이 젊은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분이 뭐 그렇게 해봐야 어휴 저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위에서는 좀 깨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자기 이제 집으로 딱 가는 마을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왜 졸다가도 자기 내릴 때는 겁나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벌써 딱 번뜩하죠. 이렇게 일어나서 배를 누르고 버스를 내리려고 딱 하면서 잠깐 봤는데 뒷자리에 타 있어. 뒷자리에 그 노인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려보면서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너무 노골적인데. 차에서 그래가지고. 밀어버리는. 그래서 집을 알아 놓으려고 그러겠지. 이게 실제 실화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었대요. 진짜 찌르시려고. 찌르려고. 아유, 네. 세상에. 그래서 이 분이 그때 침착하게 못 본 척하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할아버지 잘 못 뛰니까.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서 인상착의를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찾으려고. 네. 그 사람 집을 찾으려고. 그래서 체포를 했더니 칼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실제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어떤 무서운 일들 같은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CCTV에 찍히기도 하고 블랙박스에 찍히기도 하는데 실제로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 그러거나 아유, 말거나 그냥 막. 네. 우리 옆에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최근에 그거거든요. 혼자 사는 여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기다리고 있던 남성이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그게 CCTV에 찍혔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 찍혔어요. 영상이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뒤따라와가지고 무서웠거든요. 막. 예. 맞아요. 네, 바로 이렇게. 네. 그 들이밀기부터 했던 그 영상이죠. 진짜 무서워. 그래서 우리의 일상 씁쓸하네요. 속에 있는 이런 괴담 같은 것들도 예전 같은 낭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괴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 이웃들 중에 또 두려운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괴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로 저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봤는데 네. 그놈 목소리라고 아세요? 옛날 혹시 영화 중에 알죠. 네. 그 전화상으로 애들 맞아요. 납치했다, 유괴범. 뭐 유괴범. 네. 어떤 사람이 그놈 목소리의 범인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계속 그 그거 버스 봤어. 정류장에다 붙이고 이 사람이 그놈이다 한 막 사람을 음해한 거죠. 계속. 그 알고 봤더니 자기랑 기원해서 바둑을 두다가 틀어져. 틀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그 사람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사람에게만 덮어씌웠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자기랑 어떤 나쁜 감정이 생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범죄자와 연결시켜서 음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영적 뭐 이런 귀신 같은 존재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 괴담을 만들어가고 따지고 보면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누군가의 괴담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 괴담 한번 만들어봐. 왜 괜히 센 척해요? 왠지 이런 얘기 무서워, 한번 해야 될 무서워,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2주간 저희 너무 스릴 넘치는 전 작가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우리 마무리로 이제 패널분들이 전 작가님 함께한 소감으로 저희 너무 얻어갔잖아요.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이런 시간 늘 힘들어요. 힘들고 한 번 더 7월 13일. 예, 재밌었고 이미 저는, 개봉했을 거야. 제가 그러네. 정말 뒤틀린 집 영화를 봐야 되나 정말 고민이고. 이미 봤잖아요, 저희 이 시점에는.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에 정건우와 퇴근하고 뭐 할래로 또 만나 뵙게 돼요. 굉장히 예언하시는 거. 정말 뭐 행복한 시간이네요. 예. 물귀신도 아니고. 잘 듣기만 하면 되는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누군가의 괴담이 되지 말아주세요.
아 저는 즐거우셨죠? 예 괴담은 늘 즐겁네요. 네, 예, 맞아요. 저는 원래 무서운 얘기도 좋아하고 시험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원 작가님이 또 새롭게 들려주신 얘기들이 아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또 정건 작가님의 좋은 소재들이 또 많이 발견돼서 또 소설 쓰시는데 정말 한국의 스티븐 킹이 되시는데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또 소재를 찾아내는 좋은 기회가 되지 한 박사님이 않을까? 좀 밑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아유 저도 상상력이 약해서 예 어쨌든 현실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면 안 될 텐데 네. 예, 현실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면 안 되고 현실은 좀 밝고 이런 건 진짜 소설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좀 벌어지는 그렇죠.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지난주, 이번 주 괴담을 바라보는 그 무서움의 깊이를 더 더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